네, 마지막 교시 진행할게요. 자, 이번 예제는요, 이 버튼 두 개에다 클릭 이벤트를 걸 거예요. 이 버튼 두 개가 전부 하나의 태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클릭된 버튼을 기준으로 일단 부모 태그를 찾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직전과 다음 거에다가 뭔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제의 주제는 이전 다음 요소 찾기예요. 누르면은 직전 요소한테 글자 크게 커지고요. 얘는 다음 요소한테 크게 커지죠. 태그의 전후를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btn1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 걸고 btn2에 대해서도 클릭 이벤트 걸었어요. 두 개가 코드가 비슷합니다. 자, 일단 미리 준비한 변수를요, 클릭되면 2를 증가시켜요. 이게 18이 되겠죠? 다음번에 또 클릭하면은 그 다음에 20이 되고 그 다음에 22이 되고 클릭할 때마다 20 커져요. 자, 이벤트가 클릭된 자신을 취하고요. 걔를 기준으로 패런트 엘리먼트에 접근합니다. 자, 얘가 지금 커런트고요. 패런트 엘리먼트는 이 스팬이죠. 자, 얘가 주제예요. 프리비우스 엘리먼트 사이블링. 얘가 이전 요소에 접근을 합니다.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 뭐 반드시 패런트 엘리먼트에 접근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는 거는 앞에 있는 주어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HTML 태그를 취할 수 있는 객체이기만 하면 돼요. 그 HTML 태그 객체에 프리비어스 엘리먼트 사이블링이라는 프로퍼티에 접근하시면 얘를 기준으로 바로 직전 태그를 뜻합니다. 그 대상한테 스타일, 폰트 사이즈 값에 단위 연결해서 걸어줬습니다. 두 번째 버튼도 비슷한 스타일로 접근했어요. 넥스트 엘리먼트 사이블링. 이게 다음 태그를 뜻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잘 사용하시면 before, after 요소에 접근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HTML 태그를 탐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간단한 그 응용 예제 하나 보고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나머지 기능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서브 메뉴인데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스르륵 열리는 메뉴예요. 많이 보는 유형이죠.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를 걷어낼게요. 자, 요 예제에서 사용된 이미지는요. 일단 이렇게 생긴 이미지랑 이렇게 생긴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버튼들한테 기본적으로 이 배경 이미지를 깔 건데 마우스가 올라간 항목한테 배경 이미지를 조금 밝은 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메뉴를 구성하실 때 메뉴라는 게 웬만하면 이렇게 계층화 되잖아요. 보통 투뎁스까지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죠. 메뉴 만들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목록 정의 태그입니다. 일단은 큰 목록 안에 li 태그로 항목들을 넣어주고요. 1차 메뉴를 이 안에 a 태그로 넣습니다.
그리고 2차 메뉴는 하위 목록 정의로 넣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브 메뉴들을 이렇게 구성하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 이제 스타일을 넣을 거예요. 일단은 점 메뉴 컨테이너 이 원뎁스 목록 정의한테 리스트를 다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원뎁스에 대해서만 땡땡이가 빠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를 걸어요. 플렉스를 걸면 이 메뉴 컨테이너한테 플렉스를 건 거니까 요 li 태그 단위로 가로 배치가 돼요. 이렇게요. 요 li 태그 단위로 가로 배치가 된 거예요. 요 안에 있는 a 태그, 모든 a 태그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계층 선택자는 자손 선택자의 확장이에요. 자식이 아니고요. 다만 이 목록 정의 관련 특성들은 자식한테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땡땡이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면은 메뉴 컨테이너 하위에 있는 모든 A를 뜻하기 때문에 원뎁스 A와 투뎁스 A가 다 적용됩니다. 자, 디스플레이 블록 걸고요. 사이즈를 잡아준 다음에 배경 이미지를 일단 다 깔았어요. 이 배경 이미지는 배경 이미지의 크기를 미리 측정해갖고 위드 스테이트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걸린 거죠, 이렇게. 자, 높이 값과 라인 헤이트가 동일하면 텍스트가 세로 중앙에 오는 효과가 있었죠. 자, 글자 가운데 굵게,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밑줄 없애서 간단하게 글자 꾸며줬고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A 태그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배경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마우스 올라가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아이템, 요 li 태그예요. 플렉스 00으로 든 거는 이제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걸려서 자칫하면 자식 요소들의 크기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늘어나지 않게 적용한 거고요. 이 안에 있는 서브, 얘네들이죠. 자, 리스트 다 없애고 여백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Z 인덱스를 줬어요. 이걸 왜 줬냐면은 여기 밑에 지금 헬로월드라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쵸? 자, 일단 완성 형태로 놔둔 다음에 제가 포지션 준 걸 빼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메뉴가 늘어나면 밑에 있는 콘텐츠가 밀려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열리는 메뉴는 다른 콘텐츠 위를 덮어서 열리잖아요. 그러려면 이 서브 메뉴 영역이 다른 콘텐츠 위에 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밀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콘텐츠 위에 떠 있으려면 포지션 주고 Z 인덱스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부여한 거고요. 포지션 앱솔루트를 쓸 때는 자칫하면은 기준점이 전부 브라우저 끝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부모한테 포지션 렐라티브를 부여해야만 이제
부모를 기준으로 원점을 잡죠, 얘들가.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 부여할 때는 부모한테 포지션 렐라티브 부여하는 게 국룰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 서브 메뉴한테 이제 이 서브 메뉴 영역이 지금 요만큼을 감싸고 있는 하위 목록이에요. 이 서브의 테두리를 제가 임시로 빨간색으로 걸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자식 요소들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자, 이 서브의 높이값, 맥스 헤이트건 그냥 헤이트건 똑같습니다. 높이값을 0으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요 지금 빨강색 테두리 영역은 높이가 0이 되니까 이렇게 바짝 붙어버릴 거예요. 높이가 0이 되니까. 근데 이 자식 요소들은 아까 높이가 48이었나 다 구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크기가 부모를 초과해버리니까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서 가출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는 요만한데 자식이 지금 삐져나가버린 상태인 거죠. 여기서 이제 부모한테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주면은 집 나간 애들을 그냥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자식 요소가 하나도 안 보이게 돼요. 메뉴는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자식 요소가 이만큼 있는 건데 지금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지금 숨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 자식이 삐져나간 영역의 높이, 만약에 자식이 삐져나가지 않았다면 정상적일 때는 스크롤 처리하겠죠. 그래서 자식이 삐져나간 요 높이를 측정하고 싶을 때 스크롤 헤이트 값을 써요. 이 스크롤 헤이트가 자식이 삐져나간 정도예요. 이 스크롤 헤이트 값을 자바스크립트로 맥스 헤이트에다 넣어줘버리면 이제 0이었던 높이가 자식이 가출한 만큼 확보가 되니까 자식 요소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맥스 헤이트를 주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이 맥스 헤이트 값을 스크롤 헤이트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바꿀 거예요. 그때 스르륵 바뀌라고 트랜지션 속성을 미리 걸어놨어요. 그럼 지금 여기는 0.18초인 거니까 그 시간에 걸쳐서 스르륵 열리게 되겠죠.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때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를 어디다 걸어야 되는가가 이제 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여기다 걸면 안 돼요. 자, 제가 CSS 잠깐만 걷어낼게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 이벤트를 걸어요. 보통 여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를 걸어요.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 메뉴가 스르륵 열리게끔 해요. 그리고 마우스 아웃도 걸어요. 그래서 마우스 아웃, 지금 마우스 커서가 여기다가 밖으로 삐져나가면 메뉴가 스르륵 닫히게끔 해요. 이벤트 종류는 맞는데 문제는 여기다 걸었다는 거예요. 자, 마우스 커서가 일로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면은 하위 메뉴가 스르륵 열렸다 닫힐 겁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 마우스 커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브 메뉴를 클릭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하고 싶어서 마우스 커서가 일로 움직이면은 그 순간 마우스 아웃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다가 하위 메뉴를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메뉴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하위 메뉴 클릭하려고 했을 때 사람 약 올리는 것 같이 메뉴가 싹 들어가 버리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게 이벤트를 얘한테 걸어서 그래요. 하위 메뉴를 만들 때 이벤트는 li 태그에 걸어야 돼요. 얘한테. 자, 얘한테 마우스 오버가 발생했을 때 메뉴를 보여줘라. 마우스 아웃이 발생했을 때 하위 메뉴를 오프시켜라 라고 하면 일단 여기에 마우스 커서가 들어가면 메뉴가 스르륵 열립니다. 그 다음에 서브 메뉴를 클릭하기 위해서 이 범주를 아무리 마우스가 움직여도 여전히 li 태그 범주 안에서 놀기 때문에 계속 마우스 오버 상태인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CSS 덜어냈던 거 다시 돌려놨고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요. 점 메뉴 아이템에 대해서 전체. 아이고. 자, 요 원뎁스의 요 li 태그, 얘네들 전체에 대해서 반복을 겁니다. 그럼 이 원뎁스 li 태그 하나하나가 V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각각의 V한테 마우스 오버 이벤트와 마우스 아웃 이벤트를 겁니다. 일단 마우스가 오버되면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을 기준으로요. 하위 메뉴 중에 점 서브를 찾습니다.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갔다면 얘를 기준으로 서브라는 하위 요소를 찾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낸 서브에 스크롤 레이트는 아까 삐져나간 만큼의 높이라고 했었죠. 이 삐져나간 높이를 맥스 8로 바꿔줘요. 그럼 아까 얘가 처음에 0이었는데 0이었던 크기 값이 자식 요소가 삐져나간 것까지 확장이 되니까 집 나간 애들이 돌아오겠죠. 정확하게는 집이 더 커진 거죠. 마우스 삐져나가면은 맥스 8를 다시 0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CSS로 트랜지션을 미리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 스르륵 하고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HTML과 CSS를 제어하는 게 다이기 때문에 먼저 CSS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웬만하면 그냥 숟가락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좀 가물가물해지실 거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를 잘 하시려면 CSS를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틀림이 없어요. 예제가 좀 세죠?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HTML 제어하는 나머지 예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 태그 제어하는 거. 그리고 웹브라우저 자체 기능. 뭐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제어하는 것들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 다다음 주쯤이면 아마 그 자바스크립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을 할 거예요. 그거 지나고 뭐 2주가 걸릴지 3주가 걸릴지는 이제 진도 속도에 따라 조금 이제 가감이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 이제 리액트로 접어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15단원 5번까지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